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냈어요. 지금 2학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감염병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다시 올려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물질의 특성이죠. 생물선생님께서 앞단원 해주시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 6단원입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페이지는 197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6단원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그리고 중단원인가요? 일단 볼게.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단원 202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202페이지, 페이지 202페이지에 아닌데 202페이지가 아니고 200페이지에요. 1번, 01번. 우리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이래요.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자, 순물질, 혼합물 구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순물질이라고 어떤 걸 혼합물질이라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순물질은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또 혼합물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걸 어떤 현미경, 전자현미 같은 거 봤을 때 분자 형태라든지 원자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고,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교과서 보면 소금물도 나오고 뭐 반지, 건반지도 나오고 뭐 산소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이 있죠. 물질이 있다. 물질을 크게 구분을 지으면 박스 하나 쳐볼까요? 물질이 있다. 물질은 크게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두 종류로 나누기 위해서 보면 물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교과서 같이 공부하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거를 구조적으로 할 수 있어야 세세하게 나누는 거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이게 목표예요. 그냥 물질은 크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나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학습 목표는 뭐 하냐 하면 우리 주변에 물질을 무슨 물질과 두 가지 방금 나왔었죠. 순물질과 뭘로?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별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혼합물 분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거에서는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이 어떤 게 있다, 혼합물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공부할 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또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같이 좀 이따 해볼 거예요. 순물질 두 가지 나눌 수 있고요. 순물질 두 가지. 그 다음에 순물질 두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물도 두 가지 당구해 보겠습니다. 자, 혼합물도 두 가지입니다. 지금 펜이 또 익숙치가 않네요. 막 삐뚤삐뚤하네요. 그래서 순물질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우리가 뒤에 가서 핵심적으로 배워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 용해도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정한 건데 일단 순물질이 어느 건지
그다음에 혼합물이 어느 건지 알아야 되니까 이 분류하는 것부터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뒤에 공부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 두 개는 전부 다 순물질인 걸 꼭 알아야 돼요. 순물질인 거 뭐냐면 헛원소 물질이 있고요. 헛원소 물질이라는 게 있고, 헛원소, 헛 혼자 있다는 뜻이 한 종류. 그 다음에 화합물도 있습니다. 화합물. 그리고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과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제일 핵심적인 거, 이거 뭐 글자가 왜 이렇게 되죠? 스마트펜이 지금 좀 이상해요. 이거. 호돈소 물질 안 써지고 막 그래.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그다음에 지우개가 없어요. 지우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순물질을 가지고 특성이 일정하다는 걸 가지고 말 활용할 거니까 순물질에 속하는 거는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혼합물로 만든 소금물 같은 거는 100도씨에서 안 끓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거를 혼합물,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를 순물질,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들어가는 단계니까요. 그러면 호돈소 물질 예를 들어볼 거고,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탐구를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좋아요. 이게 만약에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또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봤을 때 분자적, 원자적으로, 구조학적으로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아, 이런 게 이쪽에 속하는구나, 이런 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래 놓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호돈소 물질은 한 개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런 거 하나 그려볼까요? 어떤 분자가 있는데 같은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종류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호돈소 동그란 거 한 개로만 되어 있다. 같은 종류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요걸 호돈소 물질을 표현한 거고요. 좀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 하면 종류는 한 가지가 맞아요. 근데 종류를 구성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그렸던 거 이런 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원자가 하나 더 달라붙어 있는데 크기를 좀 작게 그려볼까요? 분명히 두 개가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맞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두 개가 뭐냐? 가지수로는 한 가지예요. 두 개가 뭉쳐져서 만든 게. 왼쪽 거는 가지수가 한 개, 오른쪽 것도 가지수가 한 개. 가지수가 하나면 순물질이고 물질의 특성이 같아요. 한번 하나 적어놓고 할까요? 나중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순물질은 뒤에 가서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 있죠. 특성이 일정하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혼합물은 뭐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끓는 점이 변한다. 특성이 변함. 다음 시간에는 이거 펜을 고쳐서 새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균일 혼합물을 표현해 볼까요? 균일 혼합물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해볼까요?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이거 좀 골고루 섞어야 되는데. 요런 원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균일하게 섞였다. 그 다음에 또 뭐 요런 게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골고루 섞인 거 같나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초록색, 빨간색. 골고루 섞여 있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두 종류 이상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골고루. 가지수가 두 개예요. 떨어져 있잖아, 맞죠? 붙어 있는 건 한 개로 보고 떨어지는 건 두 개로 봐야 되는데, 떨어진 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 불균일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는 거죠. 어느 한쪽에 얘가 막 몰려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또 다른 종류가 막 또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섞여 있는데 두 종류가 두 종류죠, 맞죠? 그래서 순물질은
가지수가 한 가지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다. 덩어리 종류가 한 가지 종류고 얘는 두 가지다. 보세요. 얘도 한 가지예요. 이렇게 아까 파란색 두 개가 뭉쳐진 게 한 종류밖에 없죠. 호돈소 물질. 원자가 지금 잠시만요. 호돈소 물질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화합물도 두 가지가 구성하고 있지만 요런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혼합물은 들어가면 떨어져 있는 종류가 초록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 두 종류죠. 맞죠? 떨어져 있는 게 두 가지 이상이에요. 요것도 오른쪽에도 보면 떨어져 초록색하고 노란색 두 가지죠. 그러면 이게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이 골고루 안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되는 거죠.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같은 거라고 했고, 맞죠? 그런데 순물질은 가지수 종류가 하나인데 요렇게 생긴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헷갈리면은 순물질은 가지수가 하나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놈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맞죠?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화합물은요? 화합물도 요렇게 생긴 친구들밖에 없어요. 다른 종류의 친구들이 없는 거죠. 한 가지로 되어 있죠. 순물질이죠. 물질의 특성 앞으로 배울 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 맞죠? 초록색으로 작은 것도 있고, 또 빨간색으로 좀 큰 것도 있어요. 두 가지죠. 그러면 혼합물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 아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 하나랑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 하나랑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상이니까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근데 혼합물인데 잘 섞여 있으면,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지 마음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흙탕물처럼 밑에는 큰 거 깔아놓고 위에는 가벼운 거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되면 불균일 혼합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순물질을 꼭 알아야 된다. 순물질이 뭐 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화합물을 두 개가 합쳐져 있다 해가지고 자꾸 혼합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합물은 두 개가 합쳐졌든 세 개가 합쳐졌든 간에 그 모여진 모습, 가지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순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예를 들어보는 게 오늘 학습 목표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돈소 물질에 속하는 거 교과서에 보니까 예라고 EX example 예입니다. 호돈소 물질에 속하는 거 뭐 있죠? 얘가 산소 원자라고 생각하면 O2 되겠죠. 뭐냐? 산소 분자. 산소가 순물질이고 호돈소 물질에 속하네요. 그리고 하나로 되어 있는 Fe, 요거 뭐였어요? 철 같은 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구리, Cu, 구리. 이런 게 호돈소 물질이고 끓는 점, 녹는 점 물질의 특징이 일정하다 하는 거. 그럼 화합물은 뭐냐?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한 가지여야 돼요. 그러면 제일 여기 그런 거 하나는 Na, 하나는 Cl. 뭡니까? 소금이죠. 소금 NaCl이죠. NA랑 CL이랑 두 개가 합쳐졌지만 이런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물질입니다.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물, 수증기 H2O죠.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인데요. 이 물도 세 개가 합쳐졌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뭡니까? CO2. 얘도 순물질입니다. 화합물로 구성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인 거, 섞여 있는 거. 제일 좋은 예가 뭐 있을까요? 소금물 앞에 있으니까 맞죠?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거예요. 소금이라는 순물질과 물이라는 순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쌤, 이 분자 구조하고는 안 맞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분자 구조를 그려준 거고요. 가지수가 두 가지예요. 소금 가지수하고 물 가지수하고 이게 떠 있는 거니까 소금물. 그다음 또 뭐 설탕물. 그다음에 공기 뭐 이런 것들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소금물 보면 한쪽에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게 소금을 녹였어요. 그럼 한쪽은 짜고 한쪽은 뭐 달고 이렇게 되지 않죠.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물을 먹더라도 짜요. 설탕물도 마찬가지겠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서 공기를 마시면
그 중에 지수가 몇 프로, 산소가 몇 프로, 산소가 30% 들었다면, 20% 들었다면, 만약에 다른 서울 쪽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거의 균일하게 섞여 있다 하는 거, 그 공간 내에서. 이 균일 혼합물이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 방금 예를 들었었는데요. 흙탕물 만들면 밑에 깔아앉죠. 그리고 골고루 안 섞였어요, 흙탕물. 흙탕물. 그리고 우유, 선생님 우유 골고루 섞여 있던데요. 우유 가벼운 지방질 위로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 밑에 쪽은 좀 다른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섞여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또 과일 주스 같은 거, 과일 주스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알갱이나 이렇게 좀 뻑뻑한 성분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할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물질을 구분하는 거, 요거 꼭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요건 방어하시겠습니다.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데 쓸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를 갖다가 순물질이라고 하고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것 갖다가 혼합물이라고 한다. 혼합물은 가지수가 2가지 이상이다. 그 다음에 순물질은 가지수가 1가지 이상이다. 가지수가 1가지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고요. 가지수가 2가지 이상이면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크게 중학교에서는 순물질하고 혼합물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순물질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를 구분해야 되지만 그 밑에 거를 해야 되지만 중학교에서는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밑에 거는 왜 하나요? 순물질에 어떤 게 있다, 혼합물에 어떤 게 있다는 걸 알면은 더 정확하게 얘네들을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어요. 이걸 안 배우게 되면 화합물을 자꾸 혼합물로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르쳐 줘야만이 화합물은 2개 이상이 된 건데 그 가지수가 1가지이기 때문에 뭐하다. 가지수가 1가지이기 때문에 순물질이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제일 좋은 얘는 물이다. 끓는 점 100도씨 일정하잖아요. 어느 점 0도씨 일정하니까. 그리고 1가지로 되어 있는 거는 호두원소 물질이다. 그리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왜 변하냐, 2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규칙적이지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싶은 거는 화합물이 어디에 속한다, 순물질에 속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장비 좀 잘해가지고 이제 물질의 특성이 바로 나오네요. 2교시 다음 차시부터 밀도부터 해서 끓는 점 뭐 이런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